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웰컴 라이트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라이팅 패턴 잘 보세요. 일시불. 와, 여기 16만 원이네. 처음 나왔을 때 초기형 타시는 분들이 동호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승차감이 1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2열에서는 특히 좀 멀미가 날 정도로 여기에 지금 팰리세이드가 쭉 도열이 되어 있는데 도로 위에서 보니까 차가 어두운 색깔이 이제 좀 더 돋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저번에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살펴볼 때는 밝은 색깔이 더 클래식한 멋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도로 위에서는 이런 크롬 라인들이 달려갈 때 도로 위에서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은색이나 밝은 색깔보다는 어두운 색에서 이런 그릴의 패턴이 더 잘 드러나면서 클래식한 멋이 돋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색깔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옆에 서 있는 이 차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은은하게 초록 빛깔이 도는 펄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색깔이라서 옛날엔 초록 색깔 되게 촌스럽게 뽑았는데 요즘에 현대차들 초록 색깔 예쁘게 뽑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색깔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이라서 이 색깔은 조금 더 짙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시메틱한 색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시메틱한 색깔을 담고 있어가지고 유행에 좀 민감하신 분들, 큰 차체인데 또 되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런 건 좀 돋보이지 않아. 이런 디테일 포인트들은 돋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유행을 좀 따라가는 그런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유행한 색깔 뭡니까? 펜톤에서 발표한 브라운 빛깔 도는 그런 색깔이었는데 그 색깔을 고스란히 반영해 놓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밀크 초콜릿 색깔인데 생각보다 되게 예쁩니다. 이런 부피감 같은 것들도 잘 드러나고 매트한 질감이라서 뭔가 이렇게 푹 떠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 색깔이에요. 얘는 갤럭시 마룬 펄? 이런 색깔인데 갤럭시 마루펄 같지는 않은데 그냥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스튜디오 안에서도 예뻐 보였던 색깔이 실버였는데 실버가 무슨 색깔이냐면 쉬머링 실버 메탈릭. 이게 차의 단단한 느낌들 있잖아요. 되게 메카닉 그런 기계 감성 같은 거 많이 드러나고 반짝거리는 쇠 고급스러운 느낌 그거 다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튀는 구석 없이 모난 구석 없이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감가상각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고르실 만한 하얀 색깔입니다. 이거는 크리미 화이트 펄인데 정말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색깔이에요. 이 정도로 하얀 색깔은 원래 그 RV 차들 뭐 스타리아나 아니면 카니발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색깔인데 SUV에다가 이런 흰색을 적용해 놓으니까 진짜 눈이 시릴 정도로 부피감이 엄청나게 도드라진다. 적어도 흰색만큼은 디테일들이 좀 뭉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닛 위에 라인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이런 파팅 라인도 너무 도드라지다 보니까 차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두운 빛깔을 띠던 팰리세이드랑은 완전 다른 차처럼 보이는 그런 오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호불호를 좀 탈 것 같은 색깔이에요. 스튜디오에선 진짜 예뻐 보였는데 이게 막상 도로 위로 올라와 보니까 다른 디테일들이랑 대비가 심하게 되면서 호불호를 탈 만한 색깔로 비춰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블랙을 깜빡할 뻔했는데 블랙 아까 봤던 초록색이랑 좀 대비가 크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초록색 옆에 있는 블랙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비교가 좀 되실까요? 영상이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펄감에서 차이가 확 도드라집니다. 이 초록색은 검은색에다가 초록색 펄을 확 입혀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검은색은 완전히 매트한 블랙이에요. 진짜 고급스러운데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만 봐도 벌써 기스 자국들이 속속 드러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펄감이 거의 없는 완전 매트한 블랙이기 때문에 기스난 게 되게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은색 차들을 볼 때 좀 고급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약간 기스가 많이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고급스러운 막 출고하자마자 깨끗하게 타는 그런 느낌으로 타야지 되는 색깔일 것 같아요. 이런 차는 이 정도로 매트한 질감이면은 이거는 사자마자 유리 코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 하이브리드가 출시를 하기 전이죠.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어놓은 버전입니다. 최고 출력은 28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1kgm를 발휘를 해요. 이 차의 무게가 2톤 정도 되거든요. 이 무게를 이끌기에는 281마력이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2톤짜리 차를 접할 때 보통 이것보다 높은 출력의 차를 타거든요. 이것보다 가벼운 차를 탈 때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한 7초대, 8초대 언저리의 차들을 주로 타다 보니까 이 수치가 지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살짝만 속도를 낮춰가지고 좀 가속을 해볼게요. 그냥 40km 언저리에서 쭉 밟아보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터보 엔진을 썼기 때문에, 이 전에는 3.8L 자연흡기 엔진이었잖아요. 이 저속 구간에서도 토크가 충분히 나와준다는 거, 토크밴드가 일찍부터 최고 토크를 찍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 자체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답답함은 없다는 얘기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속도가 많이 붙었을 때 가속하는 거, 고속에서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은 답답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차 크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차가 만약에 현대가 아니고 조금 더 프리미엄한 브랜드였다면은 강력한 엔진 출력이 필요했겠지만,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대의 플래그십, 현대 팰리세이드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아쉬운 점수를 주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는 엔진 질감이나 이런 진동 같은 것들 넘어오는 것들은 괜찮은 편입니다. 4기통 엔진을 전 세계에서도 현대차가 나름 또 잘 만드는 축에 속하거든요. 바깥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에 들리는 소리,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소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조용하게 들려오고, 실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방음 처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조용한 구성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엔진과 캐빈룸 사이에 격벽 같은 거에도 방음제를 아주 듬뿍 사용한 걸 느낄 수가 있고, 지금 노면 소음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차체 크기를 감안하면은 많이 억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창문을 열어보면은 이중접합 차압 유리를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자동 8단이 붙어 있는데, 자동 변속기의 변속 감각, 변속 타이밍들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요즘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보는 기준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현대차가 맞추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속기 감각 같은 것들, 변속기의 원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꾹 숨겨가지고 티나지 않게 만드는 거. 어쩔 수 없이 변속기는 엔진의 최대 토크를 뽑아내는 구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끌어내 쓰기 위한 장치 일 뿐이라서, 변속하는 타이밍을 감추면 감출수록 변속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은 변속기인데, 현대차가 이 팰리세이드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 8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치들을 잘 품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지도 않고 변속 충격이 있지도 않고, 무엇보다 속도를 줄여 나갈 때 저단 변속기에서 다음 변속으로 갈아탈 때 변속 충격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변속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전의 팰리세이드도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던 부분이어서 아쉬움을 드러내면 안 되는 부분이었고, 더 그렇게 크게 발전할 여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승차감에서만큼은 개선할 여지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초기형 타시는 분들이 동호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승차감이 1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2열에서는 특히 좀 멀미가 날 정도로 잔진동 떨림들이 과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초기형에서 후기형으로 넘어가면서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됐었고, 이번에 신형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는 더 큰 기대감을 품었었죠. 그도 그럴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게 가장 높은 트림에서 130만원을 주고 21인치 휠이랑 합쳐가지고 고를 수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네시스에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넣는 거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하곤 했었거든요. 지금 느껴지기로는 이거의 이점이 확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체감할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 상황에서 느껴지는 거는 차를 조금 더 단단하게 잘 옥죄줘요. 앞뒤 서스펜션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여가지고 고속 상황에서의 불안한 감각이 들지 않게 하는 거. 롤링 같은 것들을 일부러 만들더라도 이게 이렇게 큰 차인데, 이제 5m가 넘어가는 차인데 앞뒤가 너무 따로 놀지 않게 만드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이렇게 긴데 분명히 직진 안정성은 좋을 거거든요. 근데 추종성 자체, 그러니까 뒷바퀴가 얼마나 잘 쫓아오는지에 대한 거는 큰 불안함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러는 와중에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리 이음매, 이럴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카메라가 노면을 인지하고 미리 약간 풀어주다 보니까 그때의 안정감, 그때의 편안함은 또 유지를 해줍니다. 이게 가장 크게 장점으로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시내 주행할 때 과속 방지턱을 만났을 때 크게 장점으로 발휘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과속 방지턱 같은 게 굉장히 많은 환경들을 지나잖아요. 그럴 때 예전에는 앞바퀴 움직임은 괜찮았는데 뒷바퀴 움직임이 특히 좀 투닥탁닥 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에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느껴보니까 앞바퀴의 나긋함은 조금 더 올라가고 뒷바퀴에 착지할 때 감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약간 승차감 측면에서 현대가 아니고 조금 더 고급차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었을 때의 감각은 진짜 이 위급 프리미엄 차들의 승차감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넣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쯤 되면은 너무 칭찬만 하고 까는 거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제가 2열 승차감은 어떨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전에 팰리세이드 탈 때도 2열에서의 승차감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승차감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열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2열 승차감을 느껴보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2열을 위한 편의사양 같은 것들은 진짜 차고 넘치는 구성이네요. 소재감 같은 것들도 1열에서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꽤 고급스러운 다 가죽이야. 이게 현대일 수 있나? 천장 같은 거 헤드라이너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는데 천장도 전부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편의 기능 충분하고 손잡이도 있고 그리고 다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야 진짜 이거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고급감이 진짜 남다릅니다. 이 앞쪽에 이런 가죽 같은 느낌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대시보드 형상이 1열에 앉아있을 때는 약간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2열에 앉아있을 때 약간 더 높이 올라 앉아있다 보니까 앞에 시야가 확 튀어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카니발 탈 때는 머리 공간이 약간 타이트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는 똑같이 안마 기능 들어간 의자를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올라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불안한 감정이 들지 않는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만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되게 좋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2열을 위한 이런 컵홀더 같은 것들도 딱 되어 있고 핸드폰은 여기다가 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넣어놨을 때는 문이 걸리나? 안 걸리네. 이런 것들도 설계를 잘 해놔가지고 여러모로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신경을 썼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꽤 깊이 되어 있어요. 안에 심지어 또 고무 패킹 되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네. 현대가 참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비자 니즈 같은 것들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수납 공간도 많이 마련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공간 수납 공간 또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저번에 인테리어 살펴볼 때 문제점 삼은 거 있었죠. 여기 아래 송풍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B필러에 송풍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 뭐 위에 있는 거 송풍구 위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 쳐. 근데 여기 지금 버튼류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없고 그러면 어디 있냐? 이 위에 있습니다. 2열을 위한 편의 장비들은 굉장히 많은데 열선 시트 있고 통풍 시트도 있는데 이게 다 천장이 있어. 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은 이 위에 손이 잘 닿아가지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손을 뻗어가지고 하니까 막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이 뒷자리에 아이들 태울 일 많잖아요. 그럼 저보다 훨씬 작을 텐데 손 쭉 뻗어가지고 이거를 누른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절 같은 것들 뭐 오토 해놓고 맞춰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 시트 구성 같은 것들 위에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될 버튼이 안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위에 썬루프 버튼입니다. 2열을 위한 썬루프가 굉장히 크게 글라스 루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2열에서 따로 닫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이 1열에 있는 이 루프 토글 스위치를 작동해야지만 닫을 수 있다는 거. 앞에 만약에 아빠가 엄청 엄한 사람이라거나 내가 좀 말 걸기 힘든 사람이 앉아있으면은 닫아달라고 좀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2열에도 이렇게 좀 닫을 수 있는 버튼 같은 거 따로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승차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승차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거는 1열에서 느꼈지만 2열에서의 승차감이 정말 큰 폭으로 좋아졌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팰리세이드 승차감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볼멘소리를 했었어요. 2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체감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잔진동이 너무 심하고 롤이 좀 심하게 느껴지고 이번에 신형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는 어떨까,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까라는 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제가 지금 2열에 앉아있을 때 심지어 여기에 지금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이 올라 앉아있는 게 확 체감이 될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줘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
그리고 잔진동 같은 것들, 방금처럼 요철 지나갈 때 흔들림 같은 것들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전 팰리세이드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였는지 뒤쪽 서스펜션을 상당히 많이 조여놓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잔진동들의 좀 취약한 2열에서의 승차감이 불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현대 플래그십의 품격 같은 것들을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굳이 이제 이 2열 승차감을 위해서 대형 SUV를 고를 때 더 높은 그레이드의 브랜드를 고르지 않더라도 일본의 대형 SUV들이 이 2열 승차감이 좋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대신에 웃돈을 줘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보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옵션 사양이 이렇게 풍부하고 2열 승차감이 이렇게 좋으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심지어 카니발 같은 것들을 탔을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쪽 서스펜션이랑 뒤쪽 서스펜션이랑 이 감각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몸의 앞쪽과 뒤쪽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든다, 승차감에서 좀 괴리감이 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팰리세이드는 일체감이 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2열 승차감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편하면은 뭐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좀 얄미울 정도로 잘해가지고 많이 오른 가격을 되게 납득하게 만드는, 지금 바로 앞에서 이 차선 변경을 굉장히 급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롤링 같은 것들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대형 SUV가 가질 수 없는 승차감인 것 같아요.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팰리세이드는 카니발이랑 경쟁하는 차가 아니에요. 이게 9인승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승합차 이런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고급차의 승차감이고 오른 가격표를 이 뒷자리 승차감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3열 승차감은 좀 다르겠죠. 잠깐 세워가지고 3열로 이동한 다음에 3열 승차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열, 제가 앉아있기에 분명히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옹졸한 공간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앉아있던 그대로 맞춰놓고 넘어왔는데 실제로 앉아있는 느낌에서는 그렇게 옹졸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괜찮아요. 천장 높이가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 정도 공간이면 솔직히 웬만한 성인이 앉기에도 그렇게 부족한 느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쩍벌람이 된다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두 명이 앉기에는 꽤 넉넉한 공간을 보여줘요. 그리고 3열을 위한 수납 공간 같은 것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고요. 3열에도 열선 시트까지 있습니다. 세상에나, 요즘에 차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3열을 위한 열선 시트라니. 그러니까 3열을 진짜 사용하기 위한, 쓰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열을 위한 송풍구도 당연히 위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운 구성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3열 승차감인데, 3열이 왜 앉기가 힘드냐면은 타이어 위쪽으로 올라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 버스 타시면은 바퀴 위에 앉아있는 좌석 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뒤쪽으로 가면은 그런 진동 같은 것들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옛날에 노는 친구들이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가끔 머리 부딪히고 그랬잖아요. 되게 잘난 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았던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팰리세이드 가장 뒷자리도 바퀴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막상 앉아있을 때 예전 팰리세이드는 진짜 옹색한 승차감을 이 타이트한 데다가 승차감까지 통통 튀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다 사라졌네요. 지금은 노면의 요철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일으키는 진동 같은 것들이 되게 노골적으로 실내로 들이치는 수준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꽤 앉을만하다는 거, 나긋나긋하다는 거, 이 몸으로 느껴지는 충격들이 되게 부드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부족함이 없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아요. 3열도 드디어 앉을만한 공간에 앉을만한 승차감을 가진 국산 대형 SUV가 나왔다는 거에 한 세대 만에 이뤘다고 볼 수 없는 장점들을 지금 이 신형 팰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런 것들은 제 기준이니까 대중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괜찮은 수준이라는 거. 근데 이 3열에 대한 방음 대책은 또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네요. 여기 창문도 앞유리 창보다는 좀 얇은 걸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 같은 것들이 약간은 들이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3열 공간을 위한 선바이저가 없다는 거는 또 약간 아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트렁크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소음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
제가 지금 가격표를 들고 있는데 4,447만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캘리그라피 가장 높은 트림을 고르게 되면 5,706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6,470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 상품성 자체가 아주 많이 높아졌고 차체 크기도 높아졌고 활용도 자체가 아예 다른 차급이 됐다고 느껴질 정도니까 오른 가격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자기 플래그십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가격을 이 정도 올리고서라도 진짜 확실히 좋은 차로 포지셔닝을 해준다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심지어 경쟁차들 혼다 파일럿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7천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더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건 있어요. 여기 지금 6,470만 원 이 옵션을 다 더해가지고 6,470만 원이지만 여기 이렇게 맨 뒷장으로 넘기면은 아주 깨알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블루링크 스토어라 그래가지고 라이팅 패턴, 스트리밍 플러스, 스트리밍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테마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보이는데 이 아래 거는 괜찮아요. 스트리밍 플러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돈을 내고 해야죠. 이 멜론이나 지니뮤직, 네이버 바이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니까. 심지어 이걸 다 볼 수 있는데 월구독 7,700원이라면은 심지어 싼 거예요. 여기 아래 프리미엄으로 가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 티빙 이런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했을 때 1년 약정 뭐 11,000원 이런 것들 가격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테마 이거는 오늘 뉴스로 나왔던데 포니 디스플레이 테마 이런 것들 보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들 깨알같이 무료로 풀어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이상하게 처음에 문을 열 때 보여주는 웰컴 라이트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라이팅 패턴 잘 보세요. 일시불. 와 여기 16만 원이네. 월 구독으로 낼 때는 3,800원의 돈을 내야지 웰컴 라이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해주고요. 심지어 이거 여러분 캘리그라피에서만 구매해서 쓸 수 있어요. 프레스티지에서는 플래티넘 옵션을 넣어야지 구매 가능한 부분이고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아예 고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트림을 골랐을 때만 주는 특혜 같은 웰컴 라이트를 넣어주고 여기서 실제로 더 많은 웰컴 라이트 패턴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심지어 한 번에 내려면 16만 원이나 내야 되고 연구독은 38,400원, 월구독 3,800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뭐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구독 서비스로 말도 안 되는 거 뭐 통풍 시트였나? 통풍 시트랑 뭐 후륜 조향 기능 같은 것들 돈 받고 구독으로 푼다고 했지만 욕만 엄청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지원을 그냥 해줘도 될 만한 이런 서비스들을 구독으로 풀어줘야 될까? 물론 웰컴 라이팅 기능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렇게 욕까지 먹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은 진짜로 필수적인 기능들 하드웨어적으로는 있는데 기능을 잠가버리는 구독을 해야지만 풀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분명히 넣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는 약간 불안한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연비 한번 보자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 리터당 8.7km 인증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113km 113.7km를 달려오면서 연비 괜찮다. 그냥 빠른 속도 고속으로 달렸으니까 당연하겠지만 리터당 9.3km를 찍었네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쁜 연비도 아닌 것 같네요. 신형 팰리세이드 실제로 타보면서 느껴지는 감각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승차감이 좋아진 게 제일 크게 체감이 되네요. 특히 2열, 3열.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